1등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살지는 않거든요. 이 조연들이 있어야지만 주연이 있는 거고, 결국 챗 GPT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만 GPT가 뭔가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함께 읽으면 재밌을 만한 책을 이제 몇 권 소개해드린 시간을 또. 안녕하세요. 책인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명섭,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 안녕하세요. 동화작가 임지영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작가님 모시고 뭐 신작, 그 다음에 이제 신작 얘기 나누면서 이 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또 알아봐야 또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가님 모시고 책 얘기 나눌 텐데, 작가님 어떤 책 소개해주러 나오셨나요? 아니 뭐 그렇게 각 잡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 네네. 네, 제 책 그 신간이 네.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2월 달에 나왔던 네네네. 책, 전원 합격 연극반이라는 고학년 동화입니다. 네, 마주배열 출판사에서 나왔고, 네. 지우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네. 이 책이면 지금 책이 작가님 몇 번째 책이죠? 한 100번째? 이게 지금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네, 100번째는 아니고요. 네네. 몇 번째더라? 47번째인가? 47번. 쉬엄쉬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 여기 오늘 왜 왔을까요? 물 먹으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제목 보면 이제 유추가 좀 가능해요. 전원 합격 연극반. 어떤 책인 내용인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도 네네.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면은 참 어떻게 짤막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그 리뷰를 봤는데 그 리뷰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엄마가 이제 리뷰를 어떻게 달아놨냐면, 간만에 동화 보고 웃었다. 어른인 자기가 봐도 네네. 재밌을 정도로 좋은 책이다. 이런 평이 있어서 제가 나름 뿌듯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지인이나 아는 분은 아니시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한번 살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고, 일단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읽고 네. 아이들한테 책을 권해주기 때문에 어른들을 눈에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맞아요. 동화와 청소년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읽는 책은 그냥 본인이 책을 읽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을 안 받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나 집에서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권해주고 추천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진짜 아이들 눈높이도 맞춰야 되지만 어른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칭찬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걸 잘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엄마 눈에도 쏙 들고, 아이들 눈에도 쏙 들고, 선생님 눈에도 쏙 들고. 그리고 제 눈에도, 그리고 이제 출판사 눈에 쏙 드신 작가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요새 책이 안 나가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이번 책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그 온라인 서점에 나온 내용을 좀 살짝 읽어볼게요. 연극에 도전한 5학년 조연우가 전국 연극대회를 준비하면서 성장한 이야기를 그린 동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작가들 보면은 이렇게 그 제목이라든지 이름에 이렇게 심잖아요. 이 내용들이나 결론을 알 수 있게. 여기 조연우라고 돼 있고, 또 한 명이 이제 주연우예요. 근데 사실 등장인물들 이렇게 이름 헷갈리게 정하진 않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연우, 조연우 이렇게 이름 갖고 성만 틀린 거는 이 연극이라는 테마에 이제 일부러 맞추신 건가요? 그쵸. 좀 약간 의도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의도를 했냐면,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쓸 때 이제 어떤 계기로 썼냐면, 어느 날 제가 달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달리기를 할 때마다 늘 오디오북을 들어요. 오디오북을 듣는데, 그날 사실 책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떠오르진 않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렇게 그 더러운 세상 그런 그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문득, 맞아, 진짜 이게 참 심각하고,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그 생각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참 많이 병들고 있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1등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살지는 않거든요. 뭐 2등이든 3등이든 혹은 주연 조연으로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이 조연들이 있어야지만 주연이 있는 거고, 신스틸러도 있고. 실제로는 또 이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조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지영 작가님이 조연이면 제가 조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진심이십니까? 그럼요. 네. 영혼이 안 느껴집니다. 영혼도 안 느껴지고, 네, 진심도 안 느껴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은 어쨌든 각자로는
주연이고 그런데 각자 주연이어도 누군가에게 또 조연이 되줌으로 해서 그쵸. 주연도 빛나고 조연도 빛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연우 조연우 이렇게 만든 그쵸. 이유도 네. 그렇게 만들고 보니 그러니까 주연 조연우로 이렇게 나누자니 이거를 그럼 연극을 좀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야기로 만들면 네네.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쓴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등을 추구하는 건 괜찮은데 왜냐면 뭐 어쨌든 학교에서는 성적이 이제 뭐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1등만이 무조건 옳고 1등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 나머지 이제 2등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 이제 버림받거나 이제 뒤로 밀려나는 느낌인데 어른들이 되면 사실 그런 걸 조금 견디는데 아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는 주연이잖아요. 귀한 자식인데 어디에 가서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걸 느끼게 되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에 전 인생 소모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문동훈이나 가능한 거지 뭐.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게 운동이나 가능하지 뭐 안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네. 약간 따지고 보면 문동은이 아니라 돈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돈도 어찌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와 네네. 그냥 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조연이거나 혹은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조연이 될지라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만은 주연이라는 생각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조연은 오히려 이제 뭐 주연을 빛내면서 스스로가 또 더 그렇죠. 빛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이제 이거고 사실 이 책을 이제 선정하신 이유 그다음에 저도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딱 이거 같습니다. 이게 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기고 지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학교는 지옥으로 변하는 건 이제 삽시간이고 그거를 또 극복하려면 또 많은 시간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 못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극복하려고 이제 남은 인생들을 허비해야 되거나 저는 이제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드린 질문인데 이야기가 딱 떠오를 때 이 이야기는 한 번에 이렇게 끝까지 결말이 나왔나요? 아니면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결말이 나왔나요? 이 이야기는 그냥 한 번에 나온 것 같긴 해요. 달리면서? 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네네. 쭉 나왔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좀 했고 네네. 이제 달리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좀 정리를 좀 했었어. 하고 집에 가서 네.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죠. 작가님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작가님 유명한 게 이제 장르가 임지영, 네. 그다음에 다리 찢기. 근데 이제 그걸 또 넘어선 게 지금 민망해. 이놈의 일자다리 찢기는 진짜 평생 따라붙을 것 같아. 작가님에게 달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냥 이제 달리기는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그냥 호흡 같아요. 그냥 사람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달리기는 저한테 호흡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실 제가 이제 워낙에 한강 뛰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냥 저녁에 와서 한강을 뛸까 했는데 아침에 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늙어서 그렇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건 아니고 이상하게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져가지고. 저도 그래요. 아니, 오늘만 특별히 그랬어요. 참고로 둘이 나이 합하면 이제 100살이 넘거든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원래 어제 늦게 잤거든요. 늦게 자서 피곤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만 하고 뛰는 거는 저녁에 와서 한강에서 뛰었다 했는데 그냥 아침 7시 정도 되니까 눈이 떠졌고, 그냥 조금 더 이제 뭉그적거리다 한 7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늘 가던 이제 공원으로 갔죠. 그래서 공원에서 뛰는데 이 공원을 이제 지금 제가 간만에 뛰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롭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꽃들도 이제 막 피어가지고 그죠. 너무 이쁘고 네네. 공기도 서울보다 훨씬 맑으니까 역시 광주 그죠. 공기 참 좋아 막 이러면서 뛰었죠. 근데 광주 공기가 좋고 광주가 새롭게 느껴지는 건 서울에서 지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건 좀 옆에 없어봐야. 나 그 생각 오늘 딱 아침에 그 생각했어요. 근데 나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잘.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목차가 쭉 있고 목차 보면 대략 이제 유추가 되는데 여기 제가 눈에 띄는 목차가 요거였습니다. 이제 끝에서
챕터 세 번째,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뭐 외국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외국의 학생들과 이렇게 따졌을 때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게 좀 부족하다. 이제 뭐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체계 내지는 이제 억압된 어떤 사회 구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건 이제 작가님도 강연 가실 때 느꼈고 저도 강연 갈 때 좀 느꼈는데 그런 것과 좀 보충되는 의미인가요? 이게 요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연우가 네. 사실은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이제 압박받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내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연극 자체가 제가 지금 달리기가 그 호흡이라고 말한 맞습니다. 것처럼 이 아이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말하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건데 그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숨통이 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라서 계속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조연우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 자체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끔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강연 다니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생각이 달래 생각하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그냥 어른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아이들 스케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냥 하루 이렇게 지내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신이 진짜 생각해야 될 때, 특히 자기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훈련돼 있거나 연습돼 있지 않으니까.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돌아서 이렇게 보면 이 생각이라는 거는 또 결국은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계기가 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책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책을 읽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동화 작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연도 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 내는 거 연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챕터를 마련했는데 그 작가들이 이제 동화 청소년 쓰게 되면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지역별이나 이제 뭐 어떤 지역 도시별로 격차가 느껴질 때도 있고 어디 가면 진짜 아이들이 순수할 때도 있는데 어디 가면은 진짜 어른들보다 더 쪄들어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근데 그게 아이들 잘못은 아니고 네네. 그거를 강요하는 어른들 잘못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는 게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건데 그 숨통조차 어른들의 선택이고 그나마 하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책도 잘 안 읽게 해주고 뭐 그래서 쓸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고 이제 작가님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그 모든 책 작가한테 모든 책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책으로 하실 거냐고 이제 논의를 했을 때 이 책을 이제 얘기하셨던 건 아마 뭐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것도 자아 존중감에 포함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요새 근데 사실 이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조금 포화 상태인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젠가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질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감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작가들은 이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글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건가요? 대학에서 전공도 했지만 대학을 되게 늦은 나이에 갔어요. 늦은 나이에 갔는데 늦은 나이에 간 이유가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네네. 고등학교 때 이제 소설책 한 권을 읽으면서 네네. 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때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 책 읽고 뭔가를 쓰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왜 그 글 잘 쓰려면 3단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그러니까 나름 저는 그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작가는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쓰고 싶어하는 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알아본 끝에 이제 문해창작학과를 누가 가라고 네네. 해서 이제 제가 광주대 문해창작학과를 갔고 네네. 막상 저는 이제 사실 그 대학을 갔을 때는 소설을 쓰려고 갔다가 우연찮게 동화를 이제 네네. 접했고 동화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갑자기 또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도 저는 이제 늦게 대학을 갔고, 재학 중에 이제 등단을 했고, 근데 등단은 했긴 했지만 4년간 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혹독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습작하는 기간이 없었고 바로 됐으면은 그 이후에 뭐 저한테 닥쳐왔던 수많은 일들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일정 기간 혹독하게 네네. 습작을 하든 아니면 네. 뭔가 이렇게 훈련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롱런 하려면 네. 그냥 짧게 한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네. 아니 스포트라이트 네. 받고 그냥 사라질 거면은 네.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롱런 하려면은 그렇게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내공이 좀 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네, 어떤 얘기 더 다뤄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가 사실 작년까지 이제 계속 생활동화를 좀 주로 많이 써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이 정 작가님이 하도 많이 꼬드겨가지고 이제 청소년 앤솔로지 하고. 그런데 뭐 저한테는 이제 판타지도 작품이 좀 있기는 하지만 판타지보다는 생활동화를 좀 더 많이 썼던 편이었고 올해부터는 좀 판타지를 좀 많이 쓰려고 해요. 판타지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소설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영역을 좀 확장하고 프랜차이즈를 늘리듯이.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망해도 하나가 정말 너무나 영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이렇게 바로 그럼요. 받아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거 말하기 되게 좀 쑥스럽고 하기 싫었는데 저도 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판타지를 쓰면서 제 작품 자체가 진짜 해외로 쭉쭉쭉 나가기를 그러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작가에게는 이제 중요한 뭐 목표가 있어야지 이제 계속 힘들고 이제 글쓰기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 TV를 보고 있는 작가, 지망생 내지는 이제 막 첫 권이 나왔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달려야 되나요? 이게 안 떠오를 때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저는 요새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진짜 독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읽기 능력 자체가 그냥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될 거고 그리고 한동안 지금 요새는 조금 이제 주춤해졌지만 왜 챗 GPT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챗 GPT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긴장한 게 아니라 우리 작가들이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불안하고 뭐야 이제 내 밥그릇도 뺏기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챗 GPT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만 GPT가 뭔가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생각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질문은 뭔가를 아예 모르는 사람 절대 못 하거든요.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더 알고 싶어서 거기에서 파생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뭘 어떻게 들게 할 거냐? 결국은 그거는 다시 책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무엇, 그러니까 저희처럼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작가가 아니어도 어떤 분야든지 읽기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라는 책도 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그 자체, 그 말, 다시 책으로라는 뜻이 결국은 우리를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구원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지영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특히. 두 번째로 정명수 작가 책. 그러니까 임지영 작가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전문학교 연극반 또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이름이 같은 두 주인공이 연극을 통해서 뭐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 이제 임지영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까 임지영 작가님 모시고 이제 재미난 얘기를 전원학교 연극관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전원학교 연극관,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연극이라는 타이틀로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읽으면 재밌을 만한 책을 이제 몇 권 소개해드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밝은 미래 출판사에서 나온 고순덕 작가의 찾았다! 오늘이입니다. 예, 어제나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네요. 이것도 역시 연극 동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고순덕 작가가 쓴 이제 연극 동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출판 콘텐츠에 선정이 됐고요. 뭐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두 권 다 읽어보셔도 괜찮고 뭐 한 권만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히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올리려고 했던 나태만 선생이 여기에 실패해서 좌절하자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아이들이 도와줘서 이제 연극을 진행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데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생각이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분께서 이제 연극을 올리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첫날 한 30분 전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극장 빌린 임대료 내야 되는데 그걸 장만을 못 하셔갖고 이제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직전까지 커튼이 올라가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진짜 힘들게 연극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연극을 하시냐고 했더니 그 무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연극 무대에 올라가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지금도 기억이 남거든요.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연극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었는데 저 뭐 무대에 선 적은 없으니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연극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뭐 어렴풋하게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은 진짜 중요한 게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해본다는 뭐 그런 느낌인데 최근에 또 학교에서도 이런 직접 연극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본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이 대본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품이나 무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또 낭독극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실어서 대본을 읽어주는 이런 낭독극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직접 연기를 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렇게 낭독극 형태로 의자 갖다 놓고 대본을 이제 읽어주는 형태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 내용 중 중간중간에 이제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내가 연극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 찾았다 오늘이는 그런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재밌는 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지슬영 작가가 현북스에서 출간한 함께 연극을 즐겨요 라는 책입니다. 천천인책 시리즈 52번째로 나왔고요. 이 책은 직접 연극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연극을 좀 해볼까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연극을 한다는 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연극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연극을 하게 될 때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전통 연극,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이 썼던 연극 대본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연극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연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주제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정하고 대본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본에 나오는 배역들에 맞춘 이제 그 배역들 선정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당극 형태로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는 이제 얘기들을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는 뭐 시간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대학로나 이런 데서 봤던 뭐 좀 아주 전문적인 배우들이 했던 그런 연극 말고 이제 우리들이 모여서 연극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것들을 좀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책들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극본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보다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보니까 또 5학년 2학기서부터 이제 6학년 2학기까지 이제 1년 과정으로 이제 연극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제 무대에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쭉 이제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이제 그 내용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연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극을 즐겨요. 함께 연극을 즐겨요. 한번 재밌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작가와 그리고 독자를 연결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